안녕하세요. 그녀의 시선 그다시입니다.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를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도대체 왜 아무도 성냥을 안 사줬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눈은 내리고 사람들은 선물을 사기 위해 거리를 오갑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맨발로 성냥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단 한 사람도 성냥을 사주지 않습니다. 결국 소녀는 얼어 죽고 천사가 내려와 소녀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참 슬픈 동화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부터 전혀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소녀의 죽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성냥팔이 소녀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건 성냥을 팔던 가난한 소녀입니다. 그런데 원작에는 더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맞을 것이었다. 사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다시 읽었을 때 잠깐 멈췄습니다. 잠깐만, 이 아이는 추운 거리보다 집이 더 무서웠던 거잖아.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이 동화는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게 만들지만 정작 소녀를 거리로 내몬 사람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딱 한 줄 등장하고 그 뒤로는 사라집니다. 소녀가 죽어도 찾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녀만 바라봤지 정작 소녀를 거리로 보낸 사람은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성냥 하나 사주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대를 조금 찾아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성냥 공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일했습니다. 당시 성냥에는 백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었고 오랫동안 일한 아이들은 턱뼈가 썩어가는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거리에서 성냥 팔던 아이가 이 소녀 한 명이 아니었다면요?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곳곳에서 성냥을 팔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성냥을 사지 않은 이유는 소녀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거리 자체가 아이들의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불쌍한 아이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슬펐습니다. 소녀는 절박합니다. 팔지 못하면 맞고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가지 않습니다. 대신 성냥을 하나씩 켭니다. 그리고 따뜻한 난로와 맛있는 음식, 할머니를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수한 동화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계속 실패로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느끼면 몸이 먼저 해도 소용없어 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녀가 켠 성냥은 희망이 아니라 이미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게 된 아이가 스스로를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작은 불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녀는 죽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쌍한 아이였네.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거리에 있었는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지, 왜 아버지는 사라졌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소녀에게는 눈물을 흘렸지만 세상에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가난한 아이를 불쌍히 여기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동화를 다시 읽으며 눈물보다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다른 시선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시의 그녀의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